안녕하세요, 허니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중세 국어 문법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이 중세 국어 문법. 그러나 차근차근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단계를 밟아오시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마스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또 영역이 새로 시작되니까 공부 방법부터 또 가르쳐 드려야죠. 그래요. 자, 일단 고전 문법 공부 방법 해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영역을 갖다 새롭게 가져가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이제 공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그 공부 방법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제가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해오면서 또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거든요. 네, 복잡하진 않습니다. 5가지 넘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공부 방법 뭐 해가지고 보통 3가지 내지는 4가지 요런 정도인데, 상식적으로도 금방 이해는 되실 겁니다. 문제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지, 실천을 하는 것만 이제 제대로 해주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고전문법 공부 방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법 공부 방법.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항목, 그 준비된 교재, 여기 동영상 아래쪽 설명 부분을 보면 교재를 다운로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그 교재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같이 켜놓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고전문법 공부 방법 해가지고 1번 처음에 괄호가 쳐져 있죠. 거기에 일종의 그 방법이, 요령이 서술되어 있는 겁니다. 첫째, 일단 외국어 공부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중세국어, 물론 우리말의 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니거든요. 바탕은 같아요. 그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가 이제 발전해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글로만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가 보니 이게 거의 외국어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중세 15세기에 조선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외국어 공부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던, 독일어를 공부하던, 일본어를 공부하던, 여러분들이 외국어 공부하는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외국어 공부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라는 거 좋습니다. 일단 큰 틀은 그렇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일단 단어 수거를 많이 암기해야 됩니다. 영어든 독일어든 일본어든 외국어를 공부할 때 어휘력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단어, 그리고 또 그 단어들이 엮여가지고서 새로운 수거를 만들 때 그때 이제 어떤 의미로 변모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고전 실력은 부쩍부쩍 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가 있느냐? 단어 수거만 많이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현대국어 해설까지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 해석을, 현대국어 해석을 제대로 못 해놓으면 특정한 어떤 형태소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특정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그게 구별이 안 되거든. 외국어 공부할 때도 우리말 해석을 제대로 해야 그 다음 그게 그 문장 자체가 또는 글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국어 해석에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절대로 눈으로만 공부하지 마세요. 참고서를 펼쳐놓고 눈으로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눈으로 공부하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걸 역으로, 선생님들은 특정한 단어에다 특정한 표현에다 밑줄 그어놓고 그것의 형태소 분석이라든가 의미를 물어보잖아. 그럼 거꾸로 들어가야 되거든. 눈으로 볼 때는 다 되는 것 같았는데 거꾸로 들어가니까 그것이 이게 어떤 형태소와 어떤 형태소가 연결돼서 만들어진 어형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항상 영어 단어를 외울 때에도 우리 손으로 써가면서 외워버리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써보면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해라. 거기다가 그 교재를 보시면 밑에 설명 붙어 있죠. 문법은 수학적, 과학적인 요소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 이과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문법 공부를 잘해요. 왜? 규칙에 딱딱 떨어지거든. 맞아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수학이나 과학을 눈으로만 공부하려는 학생 없죠. 물론 찾아보면 있긴 있겠지. 대신 점수가 안 좋지. 그죠? 네. 눈으로만 공부하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실제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든 주관식 문제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으로 직접 써보면서 이제 형태소 분석도 써보고 그 다음 기본형 같은 것도 외울 때 써보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느냐? 화살표 역방향으로 공부할 것.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단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우리 그 훈민정음 어지에 보면 나락, 말싸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말싸미 같은 경우에 자, 참고서 보면 말쌈이라는 체언 명사에다가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말싸미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눈으로 보면 저기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눈으로만 공부하면서 화살표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면 자, 말쌈이라는 단어에 이가 붙었네. 아, 이 미음이 이 이음 자리로 치고 올라간 거겠지? 그러면 말싸미가 만들어지네. 굉장히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지.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말싸미에다가 밑줄을 그어주고 이 형태소 분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 그럼 봐라. 자, 말싸에다가 미가 붙은 것이다. 또는 말쌈에다가 이가 붙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는 말에다가 쌈에다가 이가 붙은 것이다. 자, 이거 사실 따져보면 플러스 해보면 이거 나오고 플러스 해보면 이거 나오고 플러스 해보면 이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형태소를 아니 이 단어를 어떤 형태소 분석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걸 거꾸로 즉 이 완성된 형태에서 분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즉 참고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만 공부를 하다가는 망한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설명도 있어요. 위 항목의 내용과 연계되는 내용이다. 눈으로 화살표 방향으로만 공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그 예를 지금 여기는 말싸미로 들었지만 여기 교재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브스다 할 때 그 브스에다가 이라는 명사형 전성어미 에라고 하는 부사격조사 그쵸? 이렇게 사용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다 연결하면 부수매가 돼버리네. 그래요. 그러면 um이 부스 밑으로 들어가가지고선 부숨 된 다음에 거기에 애가 붙어서 부수매가 됐겠지. 눈으로만 보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그 부수매를 형태소 분석하라 해가지고 객관식으로 선택지 5개 주면 자 이게 1번서부터 5번까지 실제로 해보세요. 다 부수매가 만들어지지. 이 중에서 확실하게 어떤 것이 답인지 제대로 골라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하면? 눈으로만 공부하고 화살표 방향으로만 공부하면. 그래서 화살표의 역방향으로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화살표 역방향으로 공부해라. 네. 자,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참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고전 문법을 공부를 하실 때는 굳이 이 화살표 역방향은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왜냐? 다 그걸 고려해서 교재를 만들어 놨거든요. 잘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교재대로 편안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 외국어 공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공부할 각오만 다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 뭐가 또 있느냐 하면 딴 거 없죠?
반복. 그쵸? 외국어 공부의 가장 기본적인 거. 어휘력, 즉, 단어 수거 많이 외우고, 그 다음, 문장 여러 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 따져보고, 그리고 계속 반복하라는 것. 그래요. 여러 말 해봐야 진짜 입만 아픕니다. 모든 공부가 그렇듯이 반복 학습이 가장 좋다. 자, 이래가지고 우리 고전 문법 공부 방법 크게 4가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째, 외국어 공부랑 똑같이 단어 수거 열심히 외우고 현대국어 해석 정확히 하라는 것. 두 번째, 눈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손으로 써보면서 공부할 것. 세 번째, 화살표 역방향으로 공부할 것. 그다음 네 번째는요, 반복할 것. 꾸준히 반복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라서 잠시 잊었다가는 계속 잊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 계속 남겨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자, 이 방식으로 차근차근 우리 훈민정음 창제 원리부터 계속 공부를 더 해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자, 다음 시간 또 계속 이어지는 강의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이.